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미래의 송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핵심어부터 짚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해요. 내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인 별은 수소핵 융합 반응 과정을 거쳐서 헬륨을 만듭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난 후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를 만들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여러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결국 철까지 만들어요. 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 성취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성취 기준입니다. 우주 초기의 원소들로부터 태양계의 재료이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대. 자, 여러분, 우주 초기에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 우리 배웠거든요. 뭡니까? 그쵸? 수소와 헬륨입니다. 또 태양계의 재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들,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인, 칼슘 등등 우리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주 역사의 일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교과서 22페이지에 핵심 개념 부분, 핵심 오어와 그리고 성취 기준을 녹여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여러분, 별이 진화한대요. 어떻게 진화하느냐? 원시별이 되기 전에 성운 단계부터 수축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요. 또 수축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 그 단계에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러 자습서 문제집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야. 주계열성은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까지,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의 별에서 진행이 돼요. 성운 수축되고요. 원시별 수축되고요. 그리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 단계까지는 별들이 대부분 겪는 단계야. 그런데 이 이후로 별의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인 질량에 따라서 다른 진화 단계를 겪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갖는 별, 그리고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갖는 별이 서로 다른 진화 단계를 겪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 되고요. 그리고 탄소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 그리고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요, 헬륨 핵 융합 반응 이후에 계속된 융합 반응으로 여러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철까지 만들어내. 그리고 철이 이렇게 수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뻥 터지는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하고 최후를 맞게 돼요. 그러면 일단 원시별부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요 단계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물질,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요 용어들보다는 원소, 어떤 원소가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돌아와서 태양계 그리고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사실은 위에서 다 한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요겁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별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별은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와 먼지가 모여있는 덩어리, 성간 물질 혹은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별은 성운이 수축해서 만들어져. 성운은 다른 말로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이 성운에서 수축되는 거 맞는데요. 성운이 수축돼서 별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 모든 성운이 다 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운이 별을 만들 수 있느냐? 성운이 별로 수축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성운이 수축할 수 있는 조건. 요게 자, 성운을 셈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성운입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성운은 이렇게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인데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기체는요, 주로 우주가 초창기에 만든 원소예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렇지. 수소랑 헬륨이 성운 혹은 성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한 90% 이상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약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물질들에 의한 서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부를까? 그걸 중력이라고 불러요. 성운 자체가 이렇게 수축되도록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또 기체 입자들이 바깥으로 또 나가려고 하는 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힘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부 압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온도에 비례해. 그러면 중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더 강하게 잡아당기려면 성운 자체의 질량, 밀도가 커야 되거든. 자, 성운을 그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1번 중력, 그리고 바깥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힘 2번 내부 압력. 둘 중에 어떤 힘이 커야 수축돼서 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지. 어떤 힘이 커야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큰 성운만 수축해서 별로 만들어져요. 중력이 커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운 중에서 다른 성운보다 중력이 크다는 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다른 성운보다 내부 압력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지. 비례하니까 얘가 작으려면 얘도 작아야겠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이 수축해서 별을 만들 수 있어요. 수축을 시작했어. 별이 만들어지려고 막 수축을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운 혹은 성간물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원시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교과서 22페이지에 보면 성간물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 중력의 작용으로 모이기 시작해. 더 많이 모이면 더 큰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내부 압력보다 더 큰 중력이 만들어지면 내부 압력보다 큰 중력이 생성되는 곳에서 물질들이 더 많이 모이고 수축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원시별, 원시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원시별은 또 뭐 하느냐? 원시별은 계속 수축해요, 여러분. 원시성의 에너지원은 뭐냐?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성 만들어지고요. 또 원시성이 계속 수축한다고. 어떻게 될 때까지 수축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원시성이 원래 요만했어. 그런데 수축해가지고 요 위치에 있던 입자가 요 위치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 위치에 있던 입자가 요 위치에 있던 입자가 요 위치로 내려오면서 위치가 낮아지면서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에너지?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응? 첫 번째 크기 감소로 위치가 낮아지면서 수축해서 크기 감소하면서 위치가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응? 우리 여기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에너지 작아지면 그걸로 끝? 아니지.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뭐 하지? 전환되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축에 의한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응?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1000K 정도가 되면 별이 샤방샤방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가시광선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별을 주계열성이 되기 전의 별, 전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점점 크기가 감소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10의 7승 K가 되면 수소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게?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액 융합 반응이 별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런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원시별이 점점 수축하면서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렇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서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때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해. 중력에 의한 수축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 그래서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수소액 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얼만큼의 온도가 되는 순간부터 수소액 융합 반응이 진행된다고? 그렇지. 1000만 K. 여러분 1000만 K 기억해 줘야 돼. 10의 7승 K. 그럼 여러분 수소액 융합 반응이 뭐지? 데자뷰인가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지난 시간에 우주에서 수소 핵이, 그죠? 즉 양성자가 중성자와 합쳐져서 헬륨 핵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자를 끌어당겨서 헬륨 원자를 또 만들었다고. 우리 별에서 이루어지는 수소액 융합 반응 봤어. 수소액 융합 반응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선생님이 두 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렇지, 높은 온도. 또 재료인 수소 혹은 양성자라고. 별 내부에 높은 온도가 형성됐어. 그리고 별 내부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게? 우주가 만든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예요.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뭐라고요? 높은 온도. 그게 얼만큼인데? 1000만 K. 그리고 재료가 수소라고. 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요. 한 개의 헬륨 핵을 만드는 반응이 수소액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액 융합 반응 결과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 핵도 만들어진대. 에너지는 왜 만들어지느냐? 4개의 수소가요. 한 개의 헬륨보다 질량이 약간 커. 응? 질량이 한 0.7% 정도 커요. 그러면 수소 4개의 질량이 요만큼인데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조금 줄은 거야. 그럼 뭔가 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는 질량이 생겼잖아요. 이만큼인 수소인데 헬륨 질량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 뭔가 남았지. 그 남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수소액 융합 반응의 생산물은 그래서 에너지. 하나 더 헬륨입니다. 수소액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의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헬륨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쾌두천 고향 찾기. 수소의 고향은 어디야? 수소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우주에서 만들어졌지. 양성자의 그쵸? 존재 자체가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그리고 38만 년대 전자를 묶으면서 되게 많은 수소 원자가 우주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헬륨은 고양이 그치? 일단 일부 헬륨은 우주고요. 또 일부 헬륨은 별의 중심이지.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또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오, 헬륨의 고향은 두 개구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이 별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 주계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억해 놓는 것이 이렇게 내용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조금 유리해. 왜냐하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많거든. 주계열성이 뭐냐? 밤하늘에 보이는 별 100개 중에 90개 이상이 주계열성에 속해. 대부분의 별이 속하는 집단이 주계열성인 거야. 또 별이 진화한다 그랬어요. 진화하는 전체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소모하는 단계를 또 주계열성이라 그래. 응? 주계열성은 90을 기억하면 돼요. 별의 90%가 얘에 속하고요. 별 일생의 90%의 시간을 얘로 보내. 왜일까요? 주계열성이 뭐라고?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반응. 왜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별이 제일 오래 할까? 별 내부에 어떤 물질이 제일 많아서? 수소. 왜 그런데요? 우주가 수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 재료가 되는 수소가 우주에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이 단계,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에요. 또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계열성 하면 첫 번째,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 만든다. 두 번째, 되게 오랜 시간을 머무른다. 수소가 많으니까. 별 중심에는 하나 더. 아까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였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뀌는 그 에너지를 묶어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즉, 원시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 그런데 주계열성은? 주계열성 볼게요. 중력 있어요. G가 중력이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지? 그럼 주계열성이란 별도 중력 말고 또 어떤 힘도 있어야 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힘, 내부 압력도 있어야 돼. 그쵸? 원시성은 이 두 힘 중에 뭐가 컸어? 중력이 컸어. 그러니까 수축했지. 근데 주계열성은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요. 이 내부 압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냐? 선생님, 아까는 작았는데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아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그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근데 주계열성은 뭐 하는 별이야? 수소핵 융합 반응하는 별이잖아. 맞습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도 만들어지지만 엄청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고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커지고요. 그 내부 압력이 중력과 같아진 거야.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힘이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랑 똑같으면 크기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까요? 안 변하죠. 이게 선생님을 이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어떤 힘으로 당기고 똑같은 힘으로 이쪽에서 당기면 선생님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주계열성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다. 그래서 주계열성으로 있는 동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동안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크기의 변화가 없다는 거 주계열성의 중요한 특징. 됐어요? 여러분 이제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중심부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단계가 다 끝나버렸다고 칩시다. 중심부에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중심부에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수소액 융합 반응은 이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없는데 뭐 수소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더 이상 주기혈성이 아닌 거예요. 응? 자, 주기혈성 단계가 끝났어. 어떨 때? 중심 핵에 헬륨이 모두 들어찼을 때 주기혈성으로 시간은 끝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뭘 만든다면서요. 그치? 맞아요. 그런데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별 내부에서는 1000만 K, 10의 7승 K가 필요한데 별 내부에서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헬륨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되냐면 높은 온도. 그 온도가 10의 8승 K야. 오케이. 근데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저 정도의 온도를 만들 수 있는 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별이 있어요. 응?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우리 태양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났다고 이 온도를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래서 헬륨핵이 만들어진 다음 헬륨핵 융합 반응을 바로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내부 압력이 이제 굉장히 작아졌겠지. 중력은 계속 작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수축해요. 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수축하면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이 온도가 되면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져요. 누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그쵸? 중심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외곽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치? 외곽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심부는 이렇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끝난 다음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를 점점 높이고 또 여기 헬륨 주변에 아직 수소가 남아있어. 얘가 수축해가지고 에너지를 점점점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열을 공급하면 다시 외곽은 남아있는 수소로 수소핵 융합 반응을 보내요. 이걸 수소각이라고 불러. 핵의 주변부. 수소각에 의해서 수소각 부분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응?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 대기 부분에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바깥 부분이 이렇게 커진다고. 응? 그런 부분이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처럼 듣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또 묶어서 정리해드리고 시험에 나올 부분도 또 뽑아드릴 거예요.